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기아에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의 소나타 판매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소나타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3세대 플랫폼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개발한 차량입니다. 전장 전폭을 늘리고 전고를 낮추면서 거주성과 함께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차체 경량화와 함께 연비 성능도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른 메이커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여 쿠페라이크한 스타일도 실현했습니다. 물론 디지털 키 등 편의 장비도 강화했습니다. 소나타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하여 미국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대의 호평을 받았던 슈퍼볼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품, 디자인, 광고, 마케팅 등 전 부서에서 어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활동을 했는데도 소나타가 판매 부진에 빠졌다고 하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를 대대적으로 런칭하면서도 어느 정도 반등을 누렸습니다만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 사태로 자동차 수요의 대폭 감소는 물론이고 수요 구조 변화도 예상되어 향후 소나타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랜저 등 중대형 승용차와 SUV 등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증대하면서 일견 소나타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감도 있지만 브랜드를 견인해온 핵심 전략 차종에서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 및 브랜드 전략, 상품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내부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판매 부진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소나타 스타일이 갖고 있는 디자인 정체성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나타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불호로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블로그가 소나타를 처음 소개했을 때 소나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객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체성 위기로 고통받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라고 언급한 한 고객의 댓글이 소나타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등도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노선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번 소나타는 과거와 단절된 대담한 변신을 하면서 강한 개성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다의 마스다 6도 매우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마스다는 주행 성능과 다이내믹한 디자인의 강한 개성과 정체성을 전 세계 시장에서 2%의 고객들에게 한정하여 소구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보다 폭넓은 고객에게 소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차량의 개성, 정체성은 브랜드 전략에서 만들어지고 디자인과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브랜드 전략은 무엇이고 그러한 전략적 방향에서 디자인되고 개발되고 있을까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100년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케이스라 불리는 미래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하고 있고 BMW, 폭스바겐 등은 로고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던 폭스바겐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표방하며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계 1위 폭스바겐은 케이스의 영역을 이노베이션 필드로 선정하고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caring, innovative, reliable로 선정하여 모든 사업 영역에서 브랜드를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케이스의 시대에 대응하여 브랜드 비전, 브랜드 목표, 고객 그리고 고객 경험으로 이루어진 현대차의 새로운 브랜드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접해왔던 브랜드 전략 개념과는 좀 다른 형태이고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상품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기본으로 폭스바겐의 브랜드 전략과 비교해보면 현대차의 브랜드 비전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드론 택시, 전 사업 영역을 전부 커버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 브랜드 전략대로 디자인되고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차 내부의 신차 개발을 위한 모델 평가 과정을 현대차 관계자 몇 사람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현대차의 모델 결정 프로세스는 전문 경영이 있는 기아차의 모델 평가 프로세스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기아차에서는 각 부서에서 좀 자유스러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모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지만 현대차의 경우는 토론보다는 대부분 정부회장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모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브랜드 전략,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와의 연계성보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갖는 차라고 합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으로는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강한 인식을 현대 정부회장은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하여 디자인된 차량이 소나타와 아반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시되는 투싼 후속 모델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회장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의해 제한되는 모델 중 가장 혁신적이고 개성이 강한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기술 시대에 대응하여 우수한 디자인 능력이 서포트를 받으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기술 시대에도 다양한 고객층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정한 브랜드 전략에 걸맞는 타겟 고객을 정해야 하며 그 고객들이 원하는 밸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리고 이번에 런칭한 소나타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BMW는 기존의 드라이빙 플레저의 핵심 밸류를 전기차에도 구현해 나가고 있고 아우디도 꽈트로 기술로 축적한 고객 경험을 전기차에서 잃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차를 내놓는다고 해도 고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그 고객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디자인 전략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고 고객 인식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같은 한국 시장에서는 소나타에 이어 아반떼 디자인이 더 넓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성공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전략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자와 마케터는 늘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선견력으로 위장한 아집이 강해지면 그 회사의 브랜드 정체성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 아이덴티티, 프로덕트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전략보다 상위 레벨에 존재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폭스바겐의 페이톤이라는 차를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의 최고 기술이 들어갔으며 벤틀리와 플랫폼을 공유한 차량입니다.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진은 미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페이톤을 미국 시장에 투입한다고 결정하고 어마어마한 런칭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간 고작 3,200대를 판매하고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경영자들도 고객의 인식, 마케팅의 브랜드 전략을 무시하고 물어붙이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현대 속도 신화를 만든 정몽구 회장도 기아차의 오피러스를 미국 시장에 런치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던 부사장은 며칠 후 옷을 벗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동일한 지시가 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아직은 이라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성을 대폭 향상하고 판매망 정비 등 많은 것을 준비하여 런칭한 결과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대차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군데 스튜디오에서 제시된 모델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델을 선택하다 보니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서는 지금까지 육성해온 현대차 고객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연결성을 따질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 기술 부문에서는 저 디자인 요소는 프레스에서 성형하기가 어려운 점이 예상되어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델 선정 당시에는 그런대로 쌈박했던 디자인이 양산에 가까워질수록 모델 이미지보다 못한 사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현대보다 더 판매하는 기아, 좀 더 개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기아차는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앞에서도 기아의 프로세스는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아차는 07년부터 브랜드 전략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2단계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 기아차는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아의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객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기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A Different Beat이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코어 에센스는 Vibrant, Distinctive 그리고 Reliable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를 전달할 기아의 고객을 정의했습니다. 기아의 고객은 Young and Hot, 늘 마음이 젊은 사람으로 독립적이면서 도전적인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일전에 방송했던 수바루의 고객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브랜드 코어 에센스별로 각 모델 신차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팅어와 옵티마 등은 바이브런트 이미지를, 소울과 니로 전기차는 디스팅티브를, 그리고 소렌타와 텔루라이드는 릴라이어블 이미지를 구축하는 역할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만든 전략을 전사적으로 전 부서가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케터들은 영업과 함께 시장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랜드의 전략과 경쟁사의 동향 그리고 고객이 잠재 니즈를 종합하여 디자이너가 제시한 모델을 평가하고 아니다 싶으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기아에서는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모델 평가시마다 각 직급별 마케터들의 목소리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모델안은 보통 LA 스튜디오, 프랑크푸르트, 남양에서 만든 세 가지 안이 제시되는데 비록 피터 슈라이어가 강력하게 미는 안도 마케팅 입장에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드롭되곤 했습니다. 모델이 결정되고 나서 연구소에서 신차 개발이 시작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연구소는 성능 부분을 중시하고 마케팅은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또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스팅어를 개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팅어의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은 철저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실버블렛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차별화는 스타일을 강조한 스포츠 해치백이었고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뒷좌석 거주성을 중시한 패밀리 스포티 해치백 타입이었습니다.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검토한 제한보다 전장을 좀 더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 증가에 따른 증량 증가로 동력 성능이 희생되는 부분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기아 인지도가 낮은 미국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이처럼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BMW를 능가하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차를 만들어야 팔린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이 짧은 세단 타입으로 개발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던 제가 스스로 포기했다면 스팅어는 제네시스의 G70의 다른 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메일은 마케팅에서 수립했던 브랜드 전략, 시장 전략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득하는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스팅어, 그 당시 개발 코드네임 CKPM을 담당하고 있던 모 상무에게 보낸 것입니다. 제목에는 CK는 옵티마의 리어휠 드라이브 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마케팅에서는 CK가 마땅하게 가져야 할 해치백 스타일, 전장 증대, 파노라믹 선루프, 프레임리스 윈도우, 그리고
대형 스크린 등 많은 부분을 연구소에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구소의 성능 중시 개발 개념과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해치백 스타일과 전장 확대만 마케팅에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아의 마케팅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기아의 개성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팅어는 런칭 후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많은 버즈를 일으키며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제네시스 G70과 비교하면 선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신차 개발 프로세스에는 이런 브랜드 전략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경영자와 디자이너 주도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에서 유명하다는 디자이너를 여러 명 채용하고 있고 정의선 부회장이 팍팍 그들을 밀어주고 있으니 브랜드와 시장을 책임져야 하는 마케팅 책임자들은 제대로 브랜드 방향성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경영자가 승인한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했던 저는 현대차의 상품 전략과 마케팅 부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법인 상품 담당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벤틀리 등 럭셔리차 디자인 개념은 제네시스에만 적용하고 현대차 브랜드에는 현대차 디자인이 갖고 있던 개성과 강점을 살리면서 진화하며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 차이가 역전된 것에는 그동안의 경영 방식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벗어나는 목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인장이 해임되는 일을 보면서 다들 학습 효과가 커졌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높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렌트카 등의 무리하게 판매하던 방식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계속되지 못하면서 판매가 역전한 나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장 자율화, 수평적 대화를 통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권위주의와 예스맨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스바겐의 빈터 콘 전 회장이나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정몽구 회장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부지불식간의 형성이 되어버리면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대변내기 시대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소나타 판매 부진에는 런칭 활동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간 문제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